오늘 새벽에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들과 우리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 극심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기습적으로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해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면서 철거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소식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대한애국당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천막이 일단 언제 왜 설치가 됐던 겁니까? 그 5월 10일 날 설치가 됐어요. 지난달 10일. 네네. 그러니까 한 47일 정도 그러네요. 설치가 됐던 건데 그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그 시위가 있었고 그때 사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그러한 그 취지로 그 천막이 설치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이게 철거가 된 거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탄핵 반대 시위하다가 맞습니다. 그때 할머니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계속 이제 불법 시설물이다, 자진 철거하라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해왔는데 계고장도 뭐 보냈다 그러고요. 네. 근데 여기다가 천막을 설치하려 그러면 원래 관할이 서울시죠. 여기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광장이지만 법적으로는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 행정재산이니까 아무나 이걸 갖다가 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그 부분을 쓸 수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원칙은 뭐냐면은 먼저 이 관리 주체가 서울시거든요. 그렇죠. 서울시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속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대한애국당 이제 우리 공화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기서는 그런 절차 같은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썼던 거죠. 허가 절차도 없었고 뭐 사용료를 낸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게 광화문 광장이 시민들 전체의 것인데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만 점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광장을 쓸 때 오늘 같이 이렇게 충돌이 빚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거 철거 비용까지 지금 물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폭력 사태라고 지금 대한애국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민원이 한 200여 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민원이. 자유롭게 그 통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하게 되니까 불편하니까 그러한 그 통행 방해에 관련된 민원이 한 140건, 그다음 폭행이나 욕설 관련된 민원도 한 30여 건. 이 폭행, 욕설 이거 겪었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이걸 갖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법에 행정대집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행정대집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 의무자가 그 의무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가 서울시 같은 이런 행정청이 그 다른 수단 없이 스스로 집행하지 않으면 다른 수단이 없고 거기에다가 이런 불이행 상태를 방치한 경우에 공익을 갖다가 현저하게 해할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행정 대집행을 갖다가 하는데 행정 대집행의 특징은 뭐냐면요, 반드시 그 대집행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용역들도 쓰고 인건비도 뭐 장비 이런 비용으로 2억 원 가까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2억 원 정도요? 이 2억 원이라고 한 게 사실은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이 2억 원을 초래하게 만든 원인자에게 청구를 갖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 2억 원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재산이니까 사용료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용료에 대한 변상금이 한 220만 원 정도. 이 부분도 서울시가 청구한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이게 언제 오늘 시작이 됐냐면 오늘 새벽 5시 20분에 이 철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일출 후에 해가 뜬 다음에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요? 해가 진 다음엔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출 시간이 몇 시냐면 5시 12분이었거든요. 해 뜨자마자 5시 20분부터 해서 한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다 한 것 같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사실 근데 다친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대한애국당,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이라고 이름 붙인 이곳에서는 한 44명 정도 다쳤다라고, 2명 의식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용역 한 6명 정도 네. 다쳐서 병원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좀 법적으로 분쟁이 생기나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일단은 오히려 그 우리 공화당 쪽에서 좀 불리하죠. 이게 공무를 갖다가 하는 거니까.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예요. 공무집행 방해가 될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높고요. 네. 그 다음에 아무리 공무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 일정한 한계를 넘어섰을 때는 네. 그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마구 행정재산을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도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법적인 문제도 그 후속적으로 초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충돌이 이렇게 컸던 이유가 어젯밤에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요. 그 철거 들어올 거라고. 네네. 그래서 대한애국당 쪽에서도 한 당직자 한 500명 정도가 거기 대기를 하고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직원 500명 또 뭐 보니까 용역 400명 경찰 24개 중대 뭐 소방관들도 한 100명 정도 왔었다고 그러고 네.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충돌이 일어났던 건데 네.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시 철거했으니까 그 자리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뉴스를 보니까 12시 반에 다시 또 세웠더라고요. 한 3동 정도 또 세운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그걸 막으려고 좀 했을 텐데요. 아마 그런데 이게 법을 위법한 행위를 하려고 작정을 한 경우에는 막기는 쉽지 않고 똑같은 일들이 또 반복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형사적인 책임 문제도 더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서울시에서는 그 철거했던 자리에 대형 화분, 뭐 한 3m 정도 높이 되는 화분을 설치했는데 또 바로 그 옆에다가 건물 천막 세 동을 또 용역들 밀어내고 설치를 했다고 하는 그런 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원랜드 부정채용 의혹 관련해서 재판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선고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 정확하게 왜 무죄로 나온 겁니까? 일단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네.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사실관계가 어떤 거냐면 네. 권성동 의원에게 5급 비서관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강원랜드에 입사를 갖다가 하게 됐는데 지원 자격에 미달했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수질 환경 전문가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했고 그런데다가 이제 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네. 이게 이제 채용이 됐단 말이죠. 강원랜드가. 근데 강원랜드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 아주 좋은 직장으로 편하면서도 월급도 많고 네. 그런 직장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반드시 뭔가 있었을 거 아니냐 해가지고 사실은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갔는데 그 당시 강원랜드 사장이 최흥집 씨인데 최흥집 씨가 인사 담당자에게 김 씨, 이게 권 의원의 보좌관이란 말이에요. 김 씨가 원서를 냈다. 뭐 그 문제 없이 잘 해결을 갖다가 해라.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혐의를 가지고 그 3가지 그 사실로 공소가 제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두 번째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 그다음 세 번째가 제3자 뇌물 공여죄 이렇게 3가지 혐의로 네. 기소가 됐는데 네. 이번에 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모두가 무죄가 났다. 그런데 무죄가 난 근거는 업무방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권 의원이 협의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업무방해가 되려면 2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위계나 아니면 위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피해자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속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근데 그런 피해자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업무방해는 무죄이고 제3자 뇌물공여죄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그 채용과 관련한 대가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권 의원이 강원랜드에 뭘 뭐 해준 특별한 게 없었다? 편의를 봐준 게 없었다. 그다음에 직권남용은 이 보좌관이 아니라 자기 지인을 갖다가 사회이사로 임명을 한 것이었는데 사실 그 사회이사가 뭐 특별히 자격 미달된 사람이 없어서 그 불법성은 별로 없었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결이었는데 사실 뭐가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냐면요. 최흥집 사장이 그 법원에서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 권 의원 직접 만나가지고 네. 청탁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네. 그 진술을 법원에서는 이거는 거짓말로 생각이 된다 판사가 그렇게 본 거죠. 왜 왜 그렇게 본 그랬냐면 거예요?
사실 이제 최영집 씨가 그 강원 부지사 출신이고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그 최영집 씨 최 사장이 그 강원도지사에 출마를 갖다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자유한국당 그 당시 한나라당의 공천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굳이 권 의원이 그렇게 청탁을 안 했어도 알아서 그냥 그 보좌관이나 이렇게 지인들을 갖다가 강원랜드에 이렇게 잘 해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영집 씨 같은 경우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올 그러니까요. 1월 달에 선고를 갖다가 받았던 거죠. 그렇게 되면 부정 채용을 해준 사람은 한 사람은 네네. 구속된 거고 네네. 유죄 판결을 받은 거고. 그런데 부정 청탁을 했다고 의심받는 사람들은 지금 뭐 이번에 지금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네.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네. 앞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아들 뭐 내 주변 사람들 취직 좀 시켜줘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야 되죠. 네. 그냥 가만히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최영집 사장 같은 사람이 알아서 네. 그냥 눈빛만 한번 딱 줘도 알아서 그냥 해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건 이번 죄가 법원 아니다. 판단은 최영집 사장이 알아서 했다는 거죠. 알아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네. 최 사장이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은 권 의원 직접 만나가지고 내가 청탁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갖다가 했는데 그 진술이 지금 그 재판부에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이건 좀 거짓말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이 최 사장의 이 진술이 항소심에서 이제 검찰이 항소를 했거든요.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면 지금 논리 같은 것들이 다 깨져가지고 네. 권 의원한테 유죄가 선고될 확률도 제가 봤을 땐 적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금 당장 일단은 지금 1심이니까요. 예, 권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죄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정치 검찰에 의한 탄압 행위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단돼야 된다. 더 이상 이런 피해자 없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네네.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그 강원랜드 비리 채용 비리를 보는 우리 국민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판결 자체를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짚어보죠. 이렇게 되면 지금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 KT의 딸 채용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도 이 논리대로라면 무죄가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관여한 정도가 더 심하고 더 명백하고 그 다음에 채용의 대상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비서관, 친구, 지인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네. 그런데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연관성이 자기 딸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KT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김성동 의원이 KT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김성태 그런 의원이요.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이 케이스 가지고 이게 하나의 선례가 돼서 김 의원 케이스도 똑같이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조금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얼마 전에 뭐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됐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이슈 완전 정복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